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붙는 정당 현수막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내걸린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교통 편의를 위해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기운마저 느껴지는데요. 올 추석 연휴엔 비 소식 없이 맑고 상쾌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은평에서 처음 열린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영화제 기간 130여 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붙는 정당 현수막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후죽순 내걸린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손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위, 가로수 사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걸렸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정당 현수막은 공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필하려고 한다는 건데 보기에는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해요. 보기에. 공의 수준. 시민들은 안전에도 위협을 느낍니다. 시민들 다니면서 시야를 가리고 이게 불편하니까 없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당이든 간에 이 붙이는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일반 현수막은 정해진 곳에만 걸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된 곳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자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골칫거리가 된 가운데 인천시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5개 광고물법을 국회에서 고치는 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또 여야가 아무래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또 국회의원과 의원들의 그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또 보이지 않게 또 상존한다고 보여지죠. 서울시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에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속에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올해 은평에서 처음 열린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20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전 세계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 행사로 지난 13일부터 8일간 진행됐습니다. 영화제에는 130여 편이 상영됐으며 국제 장편과 단편,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경쟁 등 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 장편 경쟁 부문 대상에는 이만종의 벌, 감독 에스티발리스, 우에솔라 솔라구레니, 국제 단편 경쟁 부문 대상은 태양의 아이 감독 마달 베코프 다스탄이 수상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경쟁 부문에는 잃어버린 양말을 찾아서의 감독 오스카르 레헤마가 대상을 수상했고 이번에 신설된 어린이 경쟁 부문 대상은 수상한 교실의 양윤서 어린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증편해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먼저 귀성객과 귀경객들을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을 평소보다 15%, 528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 첫 차를 오전 5시 30분으로 공휴일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 7천여 곳을 지정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법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를 피부로 느끼면서 계절이 바뀜을 알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된 건지 또 다가온 추석 날씨는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차례 비가 쏟아진 이후에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9월에 들어서 우리가 달력상으로 9월, 10월, 11월을 가을로 보는데 9월에 들어서서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그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여러 날 비가 온 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 어제 낮 최고 기온이 23.6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당연히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이제 25도 아래로 떨어져 제법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구름이 이제 완전히 걷히면 해가 나거든요. 해가 나면 낮 기온이 한 26도, 7도 정도 보이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약간의 더위를 느끼는 그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보통은 가을 태풍이 강도가 더 세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올가을에 태풍이나 가을 장마가 좀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난번 그 여러 날 비가 내린 그런 형태를 마치 봄에서 여름에 넘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장마와 비슷하다 해서 언론에서 가을 장마 이러는데 이제 그 현상이 그렇게 여러 날 비가 내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 장마건 가을 장마건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생기는 정체전선상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때 그걸 장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선함을 느끼듯이 그 원인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를 약간 밀어냈거든요,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이제 덮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날 비가 내리는 형태의 비는 안 나타날 것을 보이고요. 다만 태풍이 그 최근 2016년 10월 5일 날 태풍 차바란 태풍이 우리나라 그 경상도 쪽에 큰 영향을 줘서 피해가 날 정도였는데 이렇게 10월 초까지도 태풍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에 태풍이 발생할 그런 어떤 그 태풍의 전 단계인 그 열대 적성 저기압은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인데요. 고향에 가거나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고 밝은 보름달 구경하고 싶어하는 분들 있을 텐데 추석 날씨는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석이 9월 29일이고 3일 연휴 앞뒤해서 또 10월 3일 개천절, 10월 2일을 또 국가가 임시 공휴일로 정했는데 그래서 28일부터 10월 3일까지가 이제 추석 연휴가 됐습니다. 이렇게 긴 연휴 동안에 날씨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그 연휴 후반부 10월 1, 2, 3은 지금으로부터 열흘 뒤 밖에 예측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휴가 시작되는 28일과 29일, 30일, 그 다음에 10월 1일까지는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 맑고 청명하고 그 지금보다도 더 선선한 그런 기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일 추석 연휴 하루 전날 수요일 날 서울, 경기, 충청도에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그 뒤의 날씨는 좋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에 점자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21일 은평 여성 민방위 대원들과 함께 은평 문화예술회관에 점자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지하철역과 공공기관 부착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민방위 대피소에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점자 표지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 QR코드가 부착된 국민 행동요령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훈훈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12,000여 가구에 명절 위문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햅쌀과 라면 등 4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제작해 저소득 북한 이탈 주민 1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또 신월오동에서 봉사자들이 직접 명절 음식을 조리해 전달하는 등 각 동에서도 나눔 행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뿐 아니라 표정과 손동작도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손짓은 소통을 위한 일상적인 방법인데도 수어로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수어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암호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 수어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언어는 바로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용어가 또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수어의 주 사용자인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 여부를 알 수 없어 상점 등의 이용에 애를 먹고 적절한 응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TV를 켜도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없는 채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평일에는 수화 통역사와 함께 동행이 가능하지만 밤이나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면 통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많이 불안합니다.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필요한 모든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글로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인데 한국어는 한국 수어와 문법 체계 등이 달라서 농인에게는 일종의 외국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수어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입니다.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란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수어에 대한 관심도 농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헬로, 니하오, 곤니치와.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는 못해도 인사말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수어로도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줄 알면 좋지 않을까요? 수어는 양손을 비롯해 표정을 함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먼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안녕의 의미로 쓰이는 수어는 한 손을 반대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린 뒤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양주먹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며 고개를 숙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붙인 채 펼친 한쪽 손등을 같은 모양의 다른 손날로 2번 정도 가볍게 두드립니다. 사랑합니다는 마치 어린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쥔 주먹 위로 다른 쪽 손바닥을 2바퀴 정도 돌립니다. 수어도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세계 어디서나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선 영어로 I와 L, Y를 뜻하는 지화 3개를 합친 손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9월 2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수어의 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수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다른 언어라는 것을 알고 농인들의 말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함께 사는 사회로 조금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